자, 한쪽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할 수 있다는 파이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자 뭐랄까 살아있는 전설이죠. 피터틀이 있어요. 이 둘 과연 어울릴까요? 아니면 진짜 완전 상극일까요? 오늘 그 궁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정부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오로지 탈중앙화만을 외치는 피터 틸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파이코인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의 그 깐깐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작부터 광탈일지 한번 보죠. 자, 이 궁합을 보려면요, 일단 심판관이 누군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기술과 화폐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의 아주 확고하고 절대 타협 없는 세계관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피터 틸의 이런 생각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무려 1999년, 그러니까 페이팔을 처음 만들 때부터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리한 결제 수단을 만들려던 게 아니었던 거죠. 애초부터, 시작부터 정부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글로벌 화폐를 꿈꿨던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딱 등장하면서 이 생각은 거의 신념 수준으로 굳어집니다. 피터 틸에게 있어서 이게 진짜 암호화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바로 정부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그의 절대 원칙이고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 틸의 핵심 기준을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파이코인을 평가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첫째, 절대적인 탈중앙화. 둘째, 아예 없던 걸 새로 만드는 제로 투 원 혁신. 셋째,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리버테리언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국가 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지정학적 관점. 이 4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심판관의 기준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럼 이제 도전자를 무대 위로 불러보겠습니다. 피터 틸과는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프로젝트죠.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파이코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하고 명확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싼 채굴 장비나 어려운 기술 지식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소유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진입장벽을 아예 없애버려서 진짜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굴하는 방법은 진짜 너무 간단하죠. 그냥 앱 다운받아서 하루에 딱 한 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입니다. 친구들 초대해서 보안 서클이라는 걸 만들면 채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는 기존의 채굴 방식과는 아예 결이 다른 접근법인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언뜻 보면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을 살펴보기 전에 의외로 이거 완전 통하는데 싶은 부분들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공통점이 꽤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데요. 결국 둘 다 대중화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피터 틸은 세상을 바꿀 새로운 화폐를, 파이코인은 모든 사람의 손안에 쥐어지는 암호화폐를 말이죠. 그리고 피터 틸이 비트코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파이코인은 해결하려고 하고요. 심지어 둘 다 스탠포드라는 기술 엘리트의 산실에서 시작됐다는 공통점까지 있네요. 이 숫자 99.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비트코인보다 에너지를 이만큼이나 덜 쓴다는 주장입니다. 평소에 비트코인의 엄청난 에너지 낭비를 환경재앙 수준으로 비판해왔던 피터 틸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훈훈한 분위기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이 둘 사이에 놓인 정말 결정적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바로 피터 틸의 제1원칙, 탈중앙화가 파이코인의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죠. 파이코인이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받아온 비판이 바로 이겁니다. 코어팀, 그러니까 핵심 개발팀이 전체 파이코인의 80% 이상을 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피터 틸이 그토록 목이 핏대를 세우며 외쳤던 탈중앙화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백서를 보면 코어팀에게 직접적으로 할당된 물량은 전체의 20%입니다.
그럼 80%가 넘는다는 그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80%는 커뮤니티, 즉 사용자들의 몫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이걸 나중에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코어팀이 지갑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관리인 거죠. 하지만 피터 틸 같은 원칙주의자에게는 이 차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에게는 소유냐 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앙에 있는 한 주체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철학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의외로 잘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지점도 확인했죠. 이제 피터 틸의 최종 판결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의 결론은 과연 뭘까요? 아마 그는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아니다. 그냥 잘 만들어진 중앙화된 포인트 시스템일 뿐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가 없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정의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인데 시작부터 중앙화된 팀이 사실상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 궁합 점수를 매겨보자면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암호화폐라는 그 비전, 그리고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 이런 아이디어에는 한 25% 정도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앙화된 통제라는 이 결정적인 결함 하나가 나머지 75%를 깎아먹는 겁니다. 피터 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절대 투자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피터 틸은 파이코인이 꾸는 꿈, 그 모두를 위한 암호화폐라는 야심찬 비전 자체는 어쩌면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식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철학인 탈중앙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피터 틸에게 합격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계속 발전하고 변하는 거니까요. 만약 파이코인이 앞으로 이 중앙화라는 숙제를 멋지게 풀어낸다면 과연 피터 틸은 2026년에는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을까요? 그 까다로운 비평가조차 이건 좀 다른데? 하면서 채굴 버튼을 누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